자, 이제 진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마지막에 이거 한번 고민해보고 오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아티클 디테일 상세보기 기능을 만들 거고요. 디테일 하고 나서 숫자, 얘는 내가 어떤 글을 상세보기 할 건지에 대한 글 번호였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우리가 게시물에 번호를 같이 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스플릿과 스타트 윗 얘네 둘을 사용해서 이 부분을 캐치해봐라 라고 제가 이걸 생각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업이 끝났었는데 자, 구글링을 해 보셨어야 돼요. 내가 이 기능을 안다, 쓸 줄 안다 하시는 분 말고는 무조건 구글링을 한 번쯤은 해 보셨어야 됩니다. 제가 키워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수업에서 이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구글링을 안 하고 오시면 당연히 이해하기 힘들겠죠. 저는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짚으면서 넘어갈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니까 만약에 오늘 이번에는 그런 거였어? 나는 안 했는데 하셨더라도 다음번에는 꼭 구글링을 해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읽어보고 오셔야 돼요. 이해를 못해도 돼요. 읽어보기만 해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명령어 입력받는 부분. 자,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바꿀게요. 약간 이건 좀 여담인데 우린 이제 개발자를 목표로 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개발자를 하면 이거 들여쓰기에 대해서 편집증 환자처럼 지켜야 된다 이랬었죠. 근데 이것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약간 성향 차이긴 한데 저는 이 코드를 이대로 못 보겠어요. 왜 못 보냐면요, 글쓰기 기능이 목록 보기 기능보다 밑에 있어요. 이게 그 기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얘를 위에다 빼놓은 것처럼 특별하게 영향이 있진 않거든요. 이거는 아래에 있나 위에 있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개발은 협업이다, 협업이기 때문에 내가 짠 코드를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짠 코드를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안 지키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분석을 할 때 이 순서가 꼬여 있으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게시물 목록을 볼 건데 글을 써야지 목록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글이 안 써지는데 목록을 어떻게 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감안해서 저는 이런 거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얘를 올려버릴 거예요. 위로 여기다 올려버릴 거고, 얘를 else를 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엮어서 else로 만들어 줄 거예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제 저의 성향도 그렇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순서마저 꼬아놓으면 그게 은근히 거슬리게 분석을 방해한다 라는 그냥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진행을 할게요. 이제 게시글 쓰는 기능, 목록을 보는 기능. 자, 이제 우리가 상세보기 기능을 만들 거라고 했죠. 이만큼을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대로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거 왜 그대로 붙여넣기 했죠? 어차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이 내용은 지우고 진행을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기능을 만들어 놨으면은 그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냥 활용하면 돼요. 저 이거 쓰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붙여넣기 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기능을 만들어 나간다 했을 때 엄청나게 타이핑을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SI에서는 대부분 복사 붙여넣기고요. 그 안에서 수정하는 부분들만 타이핑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디테일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제 명령어는 하나 늘었죠. 여기서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뭐야 너? 명령어 들어왔니? 이게 나온다면 얘를 탔다란 얘기겠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입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티클 디테일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입력을 해요. 못하죠? 이거 왜 못타요? 명령어 분명히 추가했잖아요 우리. 근데 치니까 왜 안돼요?
얘는 이거랑 똑같은 명령어가 들어왔을 때에만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었어요. 껐다가 다시.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얘는 타지겠네요. 그쵸? 근데 이렇게 입력을 했대요. 가능해요? 안되죠. 그러면 2를 하나 더 만들면 안돼?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2로 만들었어요. 자, 이제 들어오겠죠? 뭐야? 다시 아티클 디테일 1 들어왔고, 아티클 디테일 2 들어와요. 자, 근데 아티클 디테일 3 안 들어오겠죠? 이건 해결법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이렇게는 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봤으면 돼요. 근데 어차피 제가 문제를 드렸던 게 이거였기 때문에 이 시도를 해보시지는 않았겠지만, 원래는 이거 말고 이제 라이트 기능처럼 우리 해봤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해서 드렸다고 한다면 그냥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해보면 돼요. 이건 안 되는구나.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써줘야만 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else if로 조건을 태웠어요. 조건을 추가했는데 이 조건을 보고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이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적어줬어야 하는 이유, 얘 때문에. 얘가 어떤 역할이었다고요? 앞에 있는 얘랑 뒤에 있는 얘가 같으면 이었으니까, 같을 때만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 줄 애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명령어 이렇게 넣을 거니까 같아야 돼. 그래서 1까지 넣어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결법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얘가 문제인 거죠. 얘를 바꾸면 됩니다. 근데 제가 키워드 드렸던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이거 구글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스플릿은 뭐 하는 애죠? 네, 나누는 애예요. 나누는 애. 구분자를 사용해서 내가 쓴 뭐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애. 얘는 어떤 애예요? 네, equals처럼 뒤에 있는 문자열이 올 건데 이 문자열로 시작하면이에요. 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start with 이라고 적용을 해주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 명령어 cmd가 뒤에 오는 이 문자열로 시작하면 참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로 시작하지 않으면 거짓이 나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디테일 1과 디테일 2와 뭐 디테일 3도 있었다고 해보면 이거 세 개가 각각 뭐가 달라요? 뒤에 오는 숫자만 달라지는 거죠. 그쵸? 우리가 디테일 상세보기 명령어를 칠 건데 기본적으로는 아티클 디테일이고, 여기서 뒤에 1번 글을 볼 거냐 2번 글을 볼 거냐 3번 글을 볼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숫자만 달라지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어디까지 공통이에요? 숫자 전까지.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울게요. 숫자 전까지.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자, 아티클 디테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띄어쓰기 한 칸까지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뭐가 오든지 간에, 심지어 지금 문자가 와도요, 들어왔죠. 숫자가 와도 들어와요. 왜 들어와요? 얘로 시작했으니까. 이만큼으로 시작하면인데 시작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티클 디테일이 아니라 딜리트다, 이거는 들어와요? 이건 당연히 못 들어오겠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디테일 띄어쓰기 한 칸 요만큼까지는 들어와야만 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어떤 일이냐면요, 숫자 입력 안 해도요, 띄어쓰기까지 입력하면 들어와요. 이거 트림했구나. 우리 뺐죠? 빼서 못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반대로 이거. 자, 이렇게만 입력하면 띄어쓰기 없어요. 이렇게만 입력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얘도 지금 위에 공백 한 칸 입력한 것도 트림 때문에 이거 지워지니까 얘가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띄어쓰기 한 칸까지가 무조건 필수다 라고 하는 거고, 예, 공백 없는 것도 당연히 못 걸러내는 거고요. 그럼 일단 디테일 명령어까지는 들어왔는데, 자, 이 뒤에 오는, 이 공백 뒤에 오는 숫자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잘라내서 가져올 수 있어야만 해요. 자, 그걸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뭐 만들었죠? 자, 저는 지금 배열 객체를 만들었나요? 아니죠. 저는 배열 객체를 만든 적이 없어요. 객체는 뭘로 만든다고요? 뉴가 있어야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배열에서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중괄호가 있었죠? 근데 이거 둘 다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스트링 배열 타입, 그러니까 문자열들만 들어갈 수 있는 cmd bit라고 하는 변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변수한테 뭐 넣어주고 있어요? 이 함수 실행에 대한 리턴 결과를 남겨서 넣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cmd 문자열이죠. 문자열에 리모컨 작동시켰어요. 문자열이 쓸 수 있는 기본 내장 함수 중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start with과 마찬가지로. 자, split,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인가? 아까 우리 입으로 얘기해봤죠? 문자열을 잘라주고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얘를 스트링 배열로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에러가 안 나죠? 그렇다란 얘기는 스플릿에 마우스 올려서 보면 얘 리턴 타입이 뭐다? 스트링 배열이다. 얘가 스트링 배열 타입이기 때문에 리턴이 무조건 스트링 배열만 담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문제가 없다. 자, 만약에 제가 얘를 뺀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얘는 리턴을 스트링 배열로 할 건데 너는 그걸 지금 스트링 변수에다 넣으려고 하고 있어. 타입이 안 맞아. 얘기해줘야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지금 입력한 게 예를 들어 아티클의 디테일에 1이었다 라고 했고, 저는 지금 스플릿한테 뭘 줬어요? 이거? 네, 띄어쓰기 한 칸 준 거죠. 공백 한 칸 줬어요. 공백 한 칸을 줬는데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우리가 입력한 이 값, 이게 지금 cmd에 들어있겠죠. 그 cmd 얘예요. 그러니까 이 문구한테, 이 문자열한테 공백을 기준으로 얘를 잘라서 나눠라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얘네한테 공백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들어있죠.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해버려요. 이거 하나였던 애가 문자 공백 기준으로, 띄어쓰기 한 칸 기준으로 잘라서 각각 만들어버려요. 그럼 얘 몇 개 됐어요? 지금 3개죠. 얘가 스트링 배열로 리턴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이게 문자열을 자르고 나면 복수개가 될 거니까. 얘는 하나인데 얘는 복수개잖아요. 그럼 복수개의 데이터는 변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일반 기본 자료형 타입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는 거죠. 거기는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럼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배웠던 배열, 그게 사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턴이 배열로 만들어져서 알아서 배열로 만들어주고 스트링 배열로 리턴을 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리모컨이 들어오면 우린 뭘 쓸 수 있다? 얘가 리턴을 배열로 해줬잖아요. 이 배열은 몇 칸짜리? 3칸짜리. 얘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린 결과만 알면 돼요. 한 개를 공백으로 쪼갰더니 3덩이가 됐어요. 그럼 얘 3칸짜리 배열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3칸짜리 배열에 0번, 1번, 2번 3개 데이터 있겠죠. 방이 각각 아티클, 디테일 1 들어있겠네요. 그쵸? 알아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 누구? 2번 방에 있는 1이라는 값. 우린 얘 필요하잖아요. 자, 그거 꺼내 올 겁니다. int id 하나 만들어 주고 cmd bit에 몇 번 방? 2번 방.
있는 데이터를 int id에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네요. 자, 문자열이었어요. 공백 기준으로 쪼갰어요.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당연히 스트링이겠죠. 그리고 얘가 스트링이 아닐 수가 없는 이유, 이 배열이 누구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스트링들만 들어갈 수 있게.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스트링일 거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타입이 int니까 타입 미스매치겠죠. 그래서 얘를 마우스를 올려놓고 보면 스트링은 int가 될 수 없다. 그럼 스트링을 int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리는 이 뒤에 오는 이 값을 이거 왜 자꾸 이게 나와? 의도적으로 내보내는 거 아닙니다. 실수예요. 네. 우리는 이 뒤에 오는 이 값이 글 번호라는 건 알아요. 우리는 알죠. 자바는 몰라요. 그럼 이 문자로 받아온 이 1이라는 값을 얘를 숫자로 형태를 변환시켜 준다면, 우리가 보증을 서준다면, 자바한테 야 이거 괜찮아, 글 번호로서 쓸 거야, 괜찮아 라고 해준다면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린 그럼 이제 글 번호를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걸 형변환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 형변환 할 때 앞에 소괄호 열어주고 타입 넣었죠. 이거 int로 변환해야 되니까 int 넣어주겠죠. 안 되네요. 얘 안 되죠. 아직 에러잖아요. 왜 에러인지 보면 뭐예요? 캐스트가 형 변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스트링은 int로 형 변환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불가능하대요. 자바가 불가능하대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다운표만 제거하면 숫자로 쓸 수 있는 건데 너무 속상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여기서 많이 해봤던 이런 거, 이거 숫자는 문자열로 지 멋대로 바꿔서 만들어 주면서 문자를 숫자로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다 이런 거 넣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다운표만 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되지? 너무 속상하죠. 자, 이거는 이 방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앞으로 되게 많이 쓰실 건데, 인티저 점 파스int라고 하는 애 안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이제 돼요. 문자열을 int로 형변환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소괄호 안에 타입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써줘야 됩니다. 좀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만 문자열이 숫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도 이런 거는 뭐라고는 안 하네. 뭐라고는 안 하는데 돌려보면은 에러가 나옵니다.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A를 출력하겠다 하면 어쨌든 형변환된 ASD가 숫자로 변환된 값이 나와야 되는데, 디테일 1 해놓고 띄어쓰기까지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트림. 자, 이렇게 뭔가 뭐라고 해요. 들어가 보면요, 넘버 포맷 익셉션이에요. 그러니까 넘버가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애를 가지고 숫자로 변환해 달라고 했으니까 넘버 형식이 맞지 않아서 에러가 난 겁니다. 근데 이거 자바 입장에서는 문법상에 에러가 없는데 문자를 이렇게 형변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자, 근데 이걸 해버리면 얘는 이제 뭐라고 안 해요. 디테일 2 하면 2 잘 나오죠. 이건 가능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얘가 아니라 얘니까, 얘를 형변을 하려면 앞에다가 인티저 점 파스int 라고 하는 이 친구 안에 얘를 넣어줘야 된다. 자, 여기 있는 이 인티저는요, int의 완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int가 정수인데 인티저 얘도 정수예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자료형 타입 할 때 이 int가 인티저의 준말이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맞아요. 이거 완전체예요. int는 약간 축약된 거고 얘는 완전체. 그럼 완전체 안에서 뭐 눌렀어요? 리모컨 눌렀죠. 그리고 심지어 얘 보세요.
얘 소문자로 시작해요, 대문자로 시작해요?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클래스겠구나. 클래스입니다. 클래스예요.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파세인트라고 하는 얘는 메서드겠죠. 함수 실행문이잖아요. 그럼 얘는 일반 메서드겠어요? 아니면 스태틱 메서드겠어요? 우리 인티저 객체 만들어서 썼나요? 그냥 호출했죠. 메서드 클래스명으로 바로 호출했죠. 스태틱 메서드인 거죠. 들어가 보면 스태틱 붙어 있잖아요. 인자로 뭐 받아요? 문자열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JDK가 제공하는 이런 것들에 우린 그런 개념들을 다 배운 겁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자열을 이 자리에 남겨줄 거고, 이 문자열이 인트로 형변환이 되어 id라는 변수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걸 해내는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명령어 부분에서 equals로 해버리면은 그 변하는 숫자를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equals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start with 이걸로 시작하면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쓴 거고, 썼을 때 이 숫자만 갖고 와야 우리가 실제로 이 글번호를 가지고서 해당 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해당 글이 있으면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정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걸 위해 이 친구를 잘라내는 그 과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얘는 사실 꼭 스플릿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해요. 근데 특별히 뭐 조건을 더 줘서 서브스트링 같은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문자열이 가질 수 있는 이제 기본 내장 함수 중에 있는 건데, 문자열을 얘도 잘라주는 애입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부터 원하는 지점까지 잘라줘요, 얘는. 그래서 이걸로도 할 수 있고 스플릿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요, 이거 붙여진 건데 제가 마우스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붙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것도 메서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아마 수업에서 다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아이디를 하나 구해냈다. 그럼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명령어를 디테일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타고 글번호 입력하고 글번호를 잘라오는 것까지 완벽하게 다 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이 글번호를 활용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거를 생각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죠.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할 때요, 글번호가 겹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죠? 글번호 우리가 직접 입력해서 넣는 거 아니죠? 글번호 누구 때문에 생겨나요? 라이트 안에 있는 이 과정 때문에, 그리고 이걸 전역 변수로 빼놨기 때문에 알아서 세팅되는 거죠. 글 쓸 때마다 1씩 증가. 그죠? 그러면 글번호는 절대로 중복될 일이 없겠네요, 글을 썼다면. 그럼 글번호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PK라고 하는 고유키의 역할로 ID를 많이 만들어서 쓴다. 지금 우리 이거 따라 하려고 ID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아이디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네이버 카페에서도 보여드렸고요. 글번호. 자, 그럼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를 디테일에서 구해냈어요. 아이디에 들어있어요. 얘가 갖고 있어요. 얘를 활용하면, 자, 지금 게시물 어디 들어있죠? 아티클스라고 하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겠죠? 우리가 만들어놨죠. 이건 어제 다 했던 부분이에요. 이 안에 게시물들이 쭈루룩 들어가 있을 건데, 여기 들어있는 게시물 중에 뭐 0번 방에는 1번 글 들어있고 1번 방에는 2번 글 들어있고 순서대로 이렇게 쌓일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4개 글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1번 글 보겠대요. 아이디에 지금 1 들어있대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네, 아티클스 안에 있는 이 데이터들, 이 4개의 데이터들이 글번호가 1이랑 지금 내가 입력한 글번호랑 일치하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돌려보고요. 있으면 있는 경우니까 보여주면 되고, 없으면 없는 경우니까 게시글 없다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할 겁니다. 자, 일단 이런 것부터 한번 해보죠. 반복문을 하나 써주고요. 이 안에서 i는 0부터, 그리고 i가 아티클스의
사이즈 만큼 반복을 할 건데, 이거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아티클스를 순회하는 거예요. 한 바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아보려고 하는 거죠. 안에 들어있나 없나는 한 번씩 다 대조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순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비교할 거 일단은 하나 꺼내 와야 되고, get i 에서 아티클로 꺼내 오고, 반복문 한 번 돌 때마다 첫 번째 방에 있는 애부터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반복문을 돌면서 꺼내진 애가 갖고 있는 아이디랑 내가 위에서 명령어를 잘라내서 얻어낸 아이디랑 같으면 인 거예요. 자, 같으면 어떤 경우? 있는 경우죠. 게시물이 있는 경우. 그럼 있는 경우니까 보여주면 되겠네요. 어떻게 보여줘요?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게시물 상세보기. 여기는 F로 바꿔서 어떻게 보여줘볼까? 지금 번호, 제목, 내용 3개 있죠? 번호부터 하죠. 번호 컨텐츠 D 줄바꿈 넣어주고, 여기에는 아티클의 아이디 넣어주고, 얘는 제목, 얘는 내용. 자, 이렇게 보여주면 나오지 않을까요? 일치할 때. 내가 명령어에 입력한 애가 만약에 1인데 이 아티클스 안에 1번 글이 있대요. 그러면 여기 일치하는 경우가 걸릴 거니까, 반복문 돌다가 이 조건 보다가 이게 참인 경우를 만날 거니까 그때는 이런 걸 출력을 해주겠죠. 한번 해보죠. 자, 일단은 게시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라이트를 먼저 할게요. 1번 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2번 글, 그 다음에 디테일해서 2번 글을 보겠다. 잘 나오네요. 상세 보기 기능 끝. 근데 여기서 더 다듬을 거예요. 게시물이 없는 경우, 지금 우리 상황에서 3번 글은 없죠. 아무 얘기도 안 해주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걸러낼 겁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게시물이 번호가 겹치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아까 얘기를 드렸어요. 절대로 겹칠 일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일치해서 출력을 했어요. 더 이상 반복문이 의미가 있어요? 없죠. 이때는 탈출시켜버릴 거예요. 그리고 탈출하면 반복문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코드가 내려왔대요. 그럼 이거 무슨 경우예요? 여기서 브레이크 못 만나고 탈출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대요. 이거 무슨 경우? 게시물이 없는 경우입니다. 일치하는 게시물이 없는 경우.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자면, 그냥 단순하게 게시물이 있다 없다는 우리 리스트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 해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일치하는 게시물이 없는 경우. 자,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아니다, 그냥 하자. F로 바꿔놓고 %D 번 게시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냥 아이디를 써도 똑같겠죠? 여기서는 아티클 아이디 쓸 수 있어요? 아티클.id 못쓰죠? 여기서 만든 거예요. 아티클은 지금 반복문 빠져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아티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아이디랑 어차피 아티클 안에 있는 아이디랑 이거는 뭐 다를 수도 있죠. 아티클 안에 있는 거랑 일치하지 않아서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명령어 입력한 얘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보여준다면 다시 해보죠. 아티클 라이트, 아티클 라이트, 아티클 리스트 보면 2개 있을 거고, 아티클 디테일에서 1번 글 보면 있을 거고, 아티클 뭐야? 아, 근데 같이 나와버리네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네. 자, 일단은 없는 글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데일 3번 이거 없는 글이죠? 잘 나와요. 근데 있는 경우에도 얘가 나와버렸어요. 그쵸? 이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있어서 상세보기 보여줬는데 얘도 나와버렸어요. 그쵸? 이거는 우리가 제약을 걸어놓은 게 없잖아요. 여기서 안 만나고 내려오면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문을 탈출을 해봤자 어차피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반복문이 그냥 이 브레이크 안 만나고 끝까지 돌아서 내려왔든 반복문이 중간에 얘를 만나서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내려왔든 어쨌든 내려와요. 둘 다 내려오죠. 그럼 이거 나오겠네요. 이건 좀 불편한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조건을 걸어줘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얘는 이 포문을 빠져나온 거죠. 가장 가까운 반복문. 이 포문이요. 이거. 브레이크랑 컨티뉴는 반복문 안에서 쓸 수 있는 문법이고요. 아, 이걸 걸어놓은 이유는 만약에 글이 4개 있대요. 근데 나는 1번 글을 찾았어요. 그럼 첫 번째 비교했을 때 찾겠죠. 2번, 3번, 4번째를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 포문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이 포문 안에 있어도 얘는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탈출하는 애예요.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얘가 if 안에 있다고 if를 나가는 애가 아니에요. 네? 일치하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죠. 얘가 없다고 한다면 일치했어요. 출력을 보여줄 거고 반복문은 돌아요. 게시글이 4개면 아티클스 사이즈가 4일 거고요. 0부터 3까지 i가 1씩 증가하면서 돌 건데 내가 지금 1번 글을 입력을 했어요. 1번 글 보겠다. 그럼 1번 글이 일치하죠. 첫 번째 반복문에서 일치하기 때문에 얘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글번호 중복될 일이 전혀 없죠. 그 다음에 2번 글, 3번 글, 4번 글 들어있는 얘네들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연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문을 빠져나와라 라고 브레이크를 넣어준 겁니다. 이걸 안 써주면 불필요한 그 뒤에 있는 나머지 연산들을 다 할 거니까 컴퓨터는 그걸 하지 말라고 뺀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사용돼서 헷갈리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얘는 if문 안에 있다고 얘가 if를 빠져나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가장 가까운 반복문을 빠져나와요. 지금 얘 이거 블럭 씌워놓으면은 얘랑 지금 하이라이팅 되고 있잖아요. 이 포문을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 포문이 바깥에 있는 큰 무한반복 안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포문이에요. 지금 이거 while문 안에 포문이 있어요. 그럼 얘가 브레이크를 만나면 반복문을 탈출하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탈출하냐? 가까운 거, 내가 속해 있는 나랑 가장 가까운 부모 쪽을 택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올려놓으면 얘라고 돼 있는 거고, 우리 브레이크 쓴 데가 또 어딨죠? 여기 있었지. 이거 해놓으면 여기랑 골라지는 거예요. 얘를 빠져나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다른 조건문 영역이니까. 얘는 이걸 빠져나가는 거고, 컨티뉴도 얘랑 하이라이팅이 되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는 진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얘가 나타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출력도 이 반복문 안에 있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이제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여기서 출력이 됐다, 진짜 만났다, 있었다 라고 할 때는 얘가 출력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일치하는 경우를 못 만나고 반복문 다 돌았는데 못 만나가지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출력이 돼야 돼요. 조건을 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특정 조건일 때만 얘가 출력이 돼야 되니까. 자,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자, 지금 고민해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쉬는 시간이 지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